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잠깐 걷고 하늘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오렌지 실습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도 같이 실습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빠진 데이터 쫙 채워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나누는 작업을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데이터 스플릿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명확하게 데이터를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렌지에서는 그렇게 데이터를 스플릿 해주는 기능의 위젯은 없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러 아이콘을 보면 여기 앞쪽에 주사위 그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일부분의 데이터를 샘플링으로 뽑아낼 때는 랜덤으로 섞어서 뽑기 때문에 그 랜덤을 의미하는 주사위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 샘플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70%와 30%의 데이터를 나누겠다. 그러면 70%의 데이터 샘플,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샘플 이렇게 두 가지 아웃풋으로 나와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학습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는 평가 데이터로 사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은 단순히 평가 데이터, 학습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주는 것 그 이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작업들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사용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샘플링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렌지 프로그래밍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오렌지 환경 이렇게 열어주셨나요? 자, 여기 열어보면 이제 뭐가 막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위젯이 많아져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위젯의 이름을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테이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전체 더입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보는 첫 번째 위젯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선실 등급별 요금의 평균 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데이터 테이블은 결측치를 제거한 데이터죠. 자,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값이 하나도 없는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 트랜스폼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 샘플러를 가지고 나와서 빠져있는 값을 다 채워 넣어준 이 데이터와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좀 화면이 좁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좀 끌고 와서 아래쪽에 우리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진 데이터 채워넣는 걸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용과 평가용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연결해서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건 이 아래쪽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샘플러를 가지고 오셨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총 샘플링 타입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옵션으로 두 가지가 또 있네요. 이 각각이 어떤 방식인지는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렌지 화면에서 데이터 샘플러를 열어보시면 이런 메뉴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Fixed Proportion of Data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딱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전체 데이터를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샘플링 할 거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를 샘플링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따로 다른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비율로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고 싶다. 그럴 때 맨 위쪽에 있는 이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학습 데이터로는 70에서 90%, 평가 데이터로는 나머지 30에서 10%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5대5로 나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공평하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는 모델을 잘 만드는 거, 모델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데이터보다는 학습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Fixed Sample Siz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전체 개수를 위에서처럼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고정된 데이터 개수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가 한 100개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데이터를 한 개만 뽑고 싶어. 그럼 여기 인스턴스에 1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100개 중에서 50개를 얻고 싶어. 그럼 여기 개수를 50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비율로 데이터를 뽑아왔다면 아래쪽에는 정확한 개수로 데이터를 선별하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Sample with Replacement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개수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오버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100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150개의 데이터로 확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 옵션 값을 체크한 다음에 인스턴스 개수를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이 쓰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복으로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의 개수를 더 많이 샘플링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실습에서는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세부적인 주머니에 나눠 담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서브셋가 더 세부적인 세트를 10개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100개다. 그러면 그걸 10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한 덩어리에 같은 개수만큼 10개씩 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만 빼고 나머지 9개의 덩어리를 샘플링을 하게 되는 방식이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봤던 비율로 나누는 방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서브셋,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세트로 먼저 나누는 거냐 그 방식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아마 기존에 데이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거나 머신러닝 관련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법은 원래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의 수가 적거나 할 때 사용을 해서 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매번 랜덤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샘플링된 데이터에는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돼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를 부트스트랩 기법으로 샘플링을 한다. 그런 경우라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데이터의 개수도 100개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구성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렵죠? 사실 이 부트스트랩은 개념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 샘플러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 수업의 목표는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학습용과 평가용으로 나누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옵션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Replicable Sampling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 가능한 샘플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Azure ML Studio 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모델을 구현해 보신 분들은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랜덤 시드를 몇으로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실습을 다음번에 다시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눠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랜덤 시드를 고정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실습을 하나, 내일 실습을 하나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옵션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Stratify Samp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법도 우리가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존자와 생존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 이런 비율이 샘플링 했을 때 크게 변화를 하면 안 되는 경우라면 이 옵션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가 두 개로 분류가 나눠져 있고 하나는 비율이 한 5% 굉장히 낮게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95%로 굉장히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Stratify Sample을 선택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 분포가 크게 바뀌지 않게 샘플링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오렌지 실습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여기 데이터 샘플러 메뉴에 보시면은 비율로 나누겠다. 그런데 그 비율이 80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위젯을 쓰시는 분들은 70%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사용했던 기록이 있어서 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80%를 학습용으로 나머지 20%를 평가용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데이터 샘플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아웃풋으로 두 개가 이제 80% 20%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잘 나눠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하고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 샘플러를 데이터 테이블과 하나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샘플러는 아웃풋이 두 개라고 있죠. 80%의 데이터가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20%의 데이터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글자를 보면 데이터 샘플, 여기서 데이터 샘플한 게 이쪽 데이터로 나왔다. 아래쪽 선도 보면 데이터 샘플이 데이터로 나왔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쪽에 있는 선은 샘플링된 80%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20%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연결되어 있는 선을
한번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리메이닝 데이터와 데이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남아있는 20%가 데이터 테이블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가 원래 1309개였는데 그 중에 80%인 1048개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에 있는 리메이닝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261개, 20%의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조금 바꿔줬어요. 여기가 80% 데이터, 여기가 20%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데이터 샘플러를 열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옵션,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걸 계속 복제를 하겠다, 똑같은 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게 지금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샘플 데이터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 80%의 데이터와 20%의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옵션을 해제를 하면은 재현성을 굳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 할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랜덤으로 80%, 랜덤으로 20%가 선별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오늘 하고 또 다음에 또 이 실습을 불러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계속 재현성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이 옵션을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 다시 이걸 체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를 비율, 퍼센테이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만약 난 특정한 개수만 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은 한 10개의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 안에서 뭔가 분포를 보고 싶다든지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난 5개만 뽑고 싶다. 그래서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하면 여기 위쪽에 샘플링 된 데이터에는 5개만 들어가고 아래쪽에 나머지 130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sample with replacement를 체크 해제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개수가 1309개입니다. 만약에 1310개 쓰려고 하면 아예 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체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보다 더 많은 숫자를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샘플을 해보면 정말 2000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데이터에 306개가 있네요. 2000개나 썼는데 어떻게 306개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20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중복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복으로 선택하다 보면 선택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류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는데 특정 카테고리의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걸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몇 개의 덩어리로 쪼개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0으로 되어 있는데 샘플 데이터 하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개수가 1309개인데 그걸 10개 덩어리로 나누면 한 덩어리당 한 130개씩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9개의 덩어리가 샘플링 돼서 나오고 나머지 한 덩어리가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 개수하고 동일하게 샘플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픽스드 샘플 사이즈에서 샘플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부트스트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 개수와 동일한 개수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샘플링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학습용, 평가용으로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비율로 나눠주는 맨 첫 번째 비율로 나누기 기법을 사용해서 자, 다시 80대 20으로 데이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학습용 학습 데이터셋, 그리고 아래쪽을 평가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을 지어두고 알고리즘과 연결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항상 저장하기 컨트롤 S나 커맨드 S 이용해서 여기 상단에 있는 오렌지가 진한 색깔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종료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학습색과 평가색까지 나누는 것까지 했으니까 알고리즘과 연결을 해야겠죠. 와, 오렌지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의 특징이 뭔지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